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 하나로 다 끝나. 외국인조차도 여권 번호, 신용카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얼마나 돈을 쓰고 어떻게 갔는지 다 알고 있잖아. 정말로 중국 갔을 때 빅브라더 와칭률을 제대로 느꼈어요,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7년 만에 중국에 좀 다녀온 이야기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그 포뮬러 1 좀 이제 취재하러, 중국 상하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원일 때, 그 중국 상하이에 저희 회사 이제 공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관리하느라 중국 상하이 출장도 좀 가고, 북경도 가고, 저기 심천 쪽도 좀 다니고, 중국 출장은 정말로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뭡니까? 당장에 코로나 최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갈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가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변하게 좀 많이 느껴가지고, 뭐든지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걸 느껴서 좀 알려드리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중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싫어하는 거랑 알아야 되는 거는 전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중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어쨌든 경제적이든 뭐든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싫어하다 보면 관심을 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말로만 중국에 전기차가 많다를 들었는데 지나가는 차를 다 봤는데 거의 다 전기차예요. 택시도 뭔가 전기차, 처음 본 차들이 엄청 많아요. 예.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가면 독일차라든지 한국차라든지 그런 거 막 일본차 아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하이 가더니 모르는 브랜드가 많아. 근데 이거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진 안 찍었는데 여러분 배달 오토바이 있잖아요. 배달 오토바이도 다 전기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 중국도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 위험하게 뭐 인도 다니고 도보로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 스텔스예요. 뒤에서 그냥 슥 지나가. 근데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가솔린차를 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디자인 같은 게 해외 다른 브랜드를 좀 많이 베낀 것도 많이 있거든, 솔직히. 근데 중국이잖아. 이래서 중국 국내에서만 다니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기차가 너무 많아서 놀랐고. 그리고 이 상하이 하면 중심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난징 똥루죠. 이제 이쪽에 이제 가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놀라는 게 있죠. 일단 사람들의 복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아.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상하이 시내에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광으로 오시는 중국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 관리도 잘 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지 않았어요. 공안이 물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이게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밥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상하이 퍼스트 푸드홀이잖아요. 푸드코트 같은 거. 그런데 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한국 불고기인데 여러분 이 한자 평양 스타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온 음식, 중조 뭐 우호 만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옆에는 하남시 전 지역 출장 컴퓨터 수리를 붙여두고 뚜러콜, 컴119 본사 콜센터, 강서구 컴퓨터 수리 이런 걸 이제 가게 옆에 이제 장식으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조선 스타일이라면 하남이 저기 북한에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는 또 이거 이제 한국식으로 좀 해놓은 거 이건 또 이상하게. 맞아. 조선 명탐정 영화 있잖아. 이거 해두고 참이슬 파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해. 대동강 맥주는 또 갖다 놨어. 어떤 의미로는 그 과거에 진짜 그 있잖아. 한반도를 이미지 해둔 뭔가 이제 그런 가게가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만 이 위에 이거는 글자는 못 읽더라도 뭔가 약간 좀 그 주체가 느껴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예. 너무 좀 신기한 이런 컨셉 가게에 있어가지고, 야, 역시 중국은 좀 신기하다. 라고 좀 약간 느꼈거든요. 예. 중국 가면 뭡니까? 그거 만두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거 소롱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먹어보자라고 했는데, 여긴 가니까 사람이 없던 거야, 이 가게는. 그래서 추미코한테, 추미코, 기왕이 중심 갔으니까 좀 더 돌아보자 이래가서 좀 다른 가게도 갔어요. 상하이 푸드코트 거리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가보자, 여기 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았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국의 너 안녕하세요 흑난로 불고기 흑난로 불고기 그렇죠. 아까 그 가게 체인점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광고부터가 뭔가 저의 눈을 확 끄는 거예요. 왜? 발모는 대길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탈모 대길이면 좀 이상한데 발모 대길
틀린 말은 아니다. 이기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축하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저게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해갖고, 사회주의 전진. 이거는 진짜 그쪽에서 왔나? 라는 약간 그 느낌을 주더라고, 이게. 그리고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응답하라, 뭐뭐잖아요. 대답해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응답하라는 너무 좀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해주세요 1988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한류 아닌 뭔가 좀 이런 가게도 상하이에 있어가지고 좀 신기한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거리에 가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조그만 기차 같은 게 있습니다. 지상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그렇죠. 이게 중국 갔을 때 여러분 한류 문화가 많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한령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K-팝 노래 단 하나도 안 나오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까 저게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이게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에 나온 아냐라는 캐릭터인데 이게 중국에서 4월 30일에 극장 개봉한다고 극장 광고용으로 래핑을 해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 상하이 중심가를 있잖아.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길거리에 지나다니는데 일본 그 코스프레 하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우마무스메라는 일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추미코가 저걸 보면서 우마뼈이 이래가지고 추미코가 달려가가지고 테이크 픽처 위드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오케이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포즈도 이렇게 취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 포즈. 이렇게 취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어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우리가 좀 매일 이 거리를 좀 저녁에 봤는데 무조건 몇 명 계셨어요. 무조건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가게도 엄청 많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관련 뭐 빌딩이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피카츄가 있고 고라파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이런 것도 막 팔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국산이네요. 맞아, 맞아.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놀란 게 중국 분들, 오타쿠 분들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느낀 게 여기가 애니메이션 빌딩 하나 다 그렇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백화점 몇 개 있는데 백화점 안에도 무조건 애니메이션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사진을 찍었거든요. 강백호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저 이런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강백호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박간이 오상도 비슷한 포즈로 사진 찍고. 짧은 다리. 그 다음에 강백호가 있으니까 옆에 서태웅이 있어가지고 박간이 오상도 서태웅 같은 포즈 이렇게 사진을 또 찍고. 4.5둔싱.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긴자라든지 시부야 신주쿠에는 이게 못 들어와요. 왜? 힐 오타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키하바라라든지 이케부쿠로라는 지역에서만 대충 이런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중심가 유동인구 제일 많은 거기에 이걸 딱 놔두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가게에 놀러가는 중국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면서 거기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안 나왔지만 애니메이션 카페라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 가는데 그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죠. 온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림 놔두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귀엽지를 사람들이 사라고 어필하는 건 일본이나 중국이랑 똑같은데 이 다음 그림에서 이제 대륙의 이제 기상을 느꼈어요. 직접 그리더라. 이 캐릭터를 밑바탕 그림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려고 이제 막 이제 개장 준비하고 있는 거야. 가게에 오픈하려고. 프린터 해서 붙이는 것보다 고용해서 그리는 게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걸어가는데 또 한국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 또 이거 제가 또 안 찍을 수가 없죠. 갤럭시 S24. 예. 중국에서 한때 갤럭시가 점유율을 50% 이상 갖고 있다가 지금 거의 점유율이 없죠, 갤럭시가. 예, 밀려가지고. 여기 앞에 갤럭시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큰 거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애플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화웨이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역시 중국에 있구나. 라고 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갤럭시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갤럭시 스토어 안에 들어가 봤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갤럭시는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확실히 중국 폰이 세니까 예, 사람들이 고전할 만하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화웨이 스토어도 한번 가봤어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시연하는 거 있잖아. 이거 쇼룸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폴더폰이 있었는데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분명히 저번에 강남에서 한번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어요. 예. 아무튼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렇죠. 이거죠. 화웨이가 자동차 만들죠.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일본에 이거 안 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안에 내장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이거 중국 칭찬하는 거, 화해 칭찬하는 것도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있는 일본 그냥 차보다 내장을 고급스럽게 해놨더라고. 그거는 그렇죠. 그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은 여러분 차를 포기했잖아요. 애플카 만들다고 그렇게 약 팔다가. 그런데 화웨이는 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이런 게 무섭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채산성이 없다. 우리는 이거 하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 기업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사줄 거야. 거기다가 또 뭐 자국 내에서 팔 때는 특허든 뭐든 없잖아. 습가서 만들어 팔면 팔려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진짜로 수출용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옛날에는 중국이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하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됩니다. 중국은. 돈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보는 게 과거 일본이 한국 삼성이나 LG 보던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일본이 소니 워크맨 호령할 때 있었잖아. 아이고 한국 기업이 뭐 만들겠어. 냉장고도 일본이지 파나소닉. 그런데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아이고 중국 저 오상지어다 짭퉁이에요. 쟤들 짝이에요. 이러다가 있다가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하면 그 이미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동방명주라고 하죠. 야경 보러 가는 게. 이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진짜 꽉 있더구만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중국 사람들의 국뽕이 차는 장소예요. 예, 왜냐면은 여기 야경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갤럭시 S24 야경 모드로 찍은 사진입니다. 중국의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요. 출신 지역에 따라서 신분이 나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나가지는 못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에 관광 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 내륙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상하이 가서 이걸 한번 봐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나도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치를 보여주는 직전에 앞에 간판을 만들어놔요, 중국이. 이 간판입니다. 뭔가 단어를 써놨어요. 이거를 옆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CD 같은 걸 틀어놔가지고 이 세 문장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인민에게 신앙이 있으면은 국가가 힘이 있고 민족에게 희망이 있어진다. 사람이 뭔가 세뇌시킨다고 해야 되나? 예, 뭔가 이렇게 해두는 거. 중국 농촌이라든지 중국 지방 가면은 더럽고 쓰레기도 많이 있고 있잖아. 가난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난징 동네 길거리부터 이 밑에서부터 해서 여러분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진짜 바닥이 대리석 깔아놓은 거 맨치로 야들야들하게 다 잘 돼 있어요, 이쪽에. 예전엔 여기 가면은, 일본 사람, 롤렉스 아르요. 한국 사람, 롤렉스 있어요. 이런 잡상인들 많이 왔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그런 잡상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예, 공안이 다 막아놨어요. 역시 중국이네요. 일본에 있으면 중국 관련 뉴스가 어떤 게 나온지 아세요? 불경기에 길이 끌리는 중국에서 가난한 세트가 인기. 예, 지금 중국에서 무차별 살상 사건이 속발하고 있다. 차가 폭주를 하고 유치원이나 합격을 습격한다. 시진핑 정권의 보복사회 최악의 미래. 중국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죽겠다. 중국 젊은이들 미래가 어둡다. 중국 멈추지 않는 저출사 고령화. 중국 끝났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의 문제지 중국은 문제가 안 돼요.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됩니까? 부양인구 노인이 많잖아요.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중국은. 여러분 그 진시황 그 왕릉 가면은 그 병, 알죠, 그거? 했잖아. 순장 문화 있잖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취업이 안 돼요. 못하면 걔는 쳐버리면 돼요, 중국 인구에서. 쳐내고 끌고 있는 애들만 가더라도 몇 억이 넘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든지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은 안 좋은 것만 픽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부각시키면 사람들에게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다가는 잡아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가서 현찰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QR코드 미리 등록해놔가지고 삐빅 이래가지고 이것만 다 하고 다녔어요. 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이거네요. 신용카드 기본적으로 안 돼. 현찰 기본적으로 안 돼. 그렇죠. 다 알리페이 또한 위챗페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F1 보러 갈 때 그 지하철 타고 났어요. 여기 보면은 QR코드 리더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휴대폰을 있잖아. 이걸로 삑 하고 들어가요. 스마트폰에는 QR코드 하나로 다 끝나.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약간.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다 실명제거든요. 외국인조차도 여권 번호, 신용카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얼마나 돈을 쓰고 어떻게 갔는지 다 알고 있잖아. 웬만한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못합니다. 통제사이기 때문에. 중국 이번에 가서 전체적으로 느낀 게 뭐 일본 문화가 들어간 것도 있고 뭐 한류 같은 건 어차피 못 들어가게 막아놨으니까 라고 하는데 뭔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 이상으로 있잖아요. 아, 중국이라는 나라가 변화하는 게 확실히 빠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제가 2004년도에 중국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교토대학에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주 상하이 일본 대사랑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소니 관계자랑 중국에 있는 일본제철 관계자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명문 대학생들이 중국 유학 온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중국을 깔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한국도 엄청나게 깔봤거든요. 그때 그 제가 갔던 대학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일본의 자본으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를 알려주는 대학교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일본이 기술 이전으로 중국의 제철 산업, 일본의 기술 이전으로 중국의 전자산업, 일본의 기술 이전으로 중국의 농촌의 치수 사업. 제가 이런 거 보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 무섭습니다 이게.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 전달을 하잖아요. 저는 일본에 제가 왔을 때부터 일본이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내리막길이라는 정보를 좀 많이 전달하는 편이거든요. 일본은 지금보다 20년 전이 더 잘 나간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보다 20년 후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포텐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내려가고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정보는 좀 뭔가 다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과 그 젊은이들의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그래서 중국 출장 다녀온 얘기. 원래 더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자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요시. 아까 저 QR코드 결제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아니면 뭐 국가를 운영하는 오너라면은 내가 안 보이는 돈이 움직여서 나 말고 내 밑에 있는 흔히 말하는 부하들이 내가 모르는 거 슈킹하는 거 싫잖아요. 돈을 가져가는 거.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 이제 안 보이는 돈이 없어요. 오히려 현찰 쓰면 냄새 나는 친구가 되잖아. 모든 게 개인정보가 다 올라가 있고 돈인이 얼마나 벌고 얼마를 쓰고 어디를 가고 뭘 하든지 다 파악이 되는 나라잖아요. 극한까지 흔히 말하는 경제력을 끌어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본이 이제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마이넘버 도입을 하고 인보이스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일본도 현찰 쓰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좀 힘들죠. 예, 저항이 일본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런 이제 뭔가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 발전은 좋은데 아까 말한 격차도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빈부의 차이도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지피지기 백전불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